음, 이어서 계속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아휴, 너무 해가 지면서 너무 밝아가지고요. 지금이 일요일이거든요. 또 없어졌어. 죽겠네 진짜. 다시 나왔죠? 네, 다시 나왔네요. 자, 지난 시간에 하던 그 아일비데 요거 사용법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시간 늦게 듣는 거고 선생님은 지금 계속 이어서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사용법 이제 이어서 2부부터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또 줄여야죠. 아, 힘들어. 이참에 이거 좀 열심히 해가지고 유튜브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계속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1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뭐 수상기록, 자동봉진, 교과세특, 행동발달 특기사항까지 쭉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두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기록을 왜 하냐 하면 이제 이걸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소개서. 2부 자기소개서로 넘어갑니다. 이제 자소서를 쓰셔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는 아시겠지만 그 세문항이죠. 대학별로 이제 내문항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제 좀 지겹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노트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자소서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1번부터 이제 다시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페이지에서는 문항별 접근 전략 정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페이지 전체에 1, 2, 3번이 다 있고요. 내가 이 문항들을 어떻게 쓸 건지를 이제 좀 대충 계획을 한번 짜두시라는 얘기인데 잘 나오고 아, 아, 된다. 진짜 자, 너무 힘들어요 이거. 자, 문항별 접근 전략 1번 같은 경우 이제 자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습 경험에 대해서 이제 적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할 건지, 내 무슨 장점을 쓰고 어떤 내용들을 쓸 건지를 간단하게 이제 좀 구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과에서 원하는 능력이 이런 건데 나는 이런 쪽으로 좀 강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한 학습 경험에 대해서 좀 적어보겠다. 아니면 내가 1, 2, 3학년 동안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적어봐야겠다. 뭐 그런 것들을 정리하라는 거고 학습 경험이 이제 공부한 거를 적으라는 건데 누차 얘기했습니다. 학습 경험에서 진짜로 적어야 되는 건 학업 역량을 적는 게 아니고 뭐를 적는 거다? 전공, 적합성 이거를 적는 게 더 중요해요. 학업 역량은 어차피 내신 점수 보면 안다. 전공 적합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건데 또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대체적인 틀은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노멀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즘엔 이렇게 쓰고요. 첫 번째로는 뭐를 쓰셔야 되냐면 첫 번째가 아니고 보통 이제 내용을 이렇게 쓰죠. 자신의 전공 적합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전공 적합성을 늘려나간 그 과정을 적죠, 보통. 그래가지고, 보통 1학년 때부터 학년별로 적어요.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으로 적고,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학년 때부터 선생님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1학년 때는 탐색하는 과정이고 2학년 때는 이제 좀 넓게 배워가는 과정이고 3학년 때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대체로 이제 어떻게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하냐면 1학년 때는 수업 들은 거 쓰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수업들 듣고 뭐 방과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들은 것들을 적는 게 제일 좋고 2학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학교 생활들을 하면서 좀 전공에 대해서 넓게 파악해가는 과정. 그래가지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온라인 수업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등등등등이 이제 2학년 때 보통 들어가고요. 3학년 때는 이제 같이 하거나 뭐 여기저기 참여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보통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탐구하는 거죠. 뭐 논문을 쓰든 뭐 발표를 하든 무슨 대회에서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혼자서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쪽으로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요새는 거의 대부분 요렇게 쓰는데 몇 년 전부터 선생님이 계속 이 자소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쓰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만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걸 안 써요, 아예. 학습 경험을 아예 안 써요. 그러니까 이 1번 문항에서 물어보는 거는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 두 개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학업 역량은 이제 그 트렌드가 이걸 쓰는 트렌드가 학업 역량은 이렇게 막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 그런 걸 써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이제 전부 다 전공적 합성만 쓴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학업 역량을 아예 안 적어버리는 상황이 요새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잘하는 애들 자소서도 다 그래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기본은 학업 역량을 적는 거니까 선생님은 이걸 볼 때마다 그 친구들한테 그래도 학업 역량은 조금은 적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조언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이 전공적 합성 1학년 때 뭐 했다 이거 바로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공부한 내용도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력한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과목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과목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하고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잘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많이 적으면 안 되죠. 간단하게 적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글이 부드럽고 좀 좋더라고요. 이거를 좀 쓰실 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결과물 만든 거 들어가면 좋죠. 증거가 남는 무언가를 그렇게 해가지고 1번 쓰시면 되고요.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2번은 또 이거는 교내 활동은 여러분들 뭐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워낙 이것저것 학교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해서 2번 적는 거는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이거 알아서 쓰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3개 이내를 쓰는 거라서 또 한창 이거 저기 할 때는 유행이 이제 2개만 적는 거였어요. 2개에다가 3개 이내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다 3개 적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그 유행이 지나니까 2개만 좀 이제 내실 있게 적는다 막 하다가 요새는 뭐 2개 적는 사람도 있고 3개 적는 사람도 있는데 몇 개를 적든지 간에 선생님은 여기서 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시간에 한 얘기 중에 그 행동발달 특기사항을 보면 내 강점과 단점을 이게 같이 정리를 좀 해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여기다가 이제 3가지 중에 1가지 정도는 당연히 내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걸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적으라고 그러면 대부분 이제 내가 했었던 일 중에 되게 뿌듯했던 거, 기억에 많이 남는 거, 막 내가 되게 열심히 했었던 거, 그런 것들을 적는데 그것보다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내 강점을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적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열심히 했던 활동이라도 그거를 내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각색해서 적는 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1가지 정도는 좀 그 단점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적었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잘한 것만 적는 것보다 못한 거,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측면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적는 것도 되게 좋아요. 사실 요새는 그렇게 적으라는 것들도 되게 조언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도 적고 내가 좀 문제다, 내가 이건 좀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를 좀 극복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좀 드러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2번에서요. 그리고 3번은 뭐 저거죠. 그 인성에 대해서 쓰라는 거죠. 봉사활동 열심히 한 거, 또 뭐 학교에서 이것저것 친구 열심히 챙긴 거, 뭐 그런 것들 적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특히 교과 특기 같은 데다가 요거 좀 많이 기억나는 친구들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증거 자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특기 자세히 좀 읽어봐서 교과 특기에 있는 것들 중에 이것 좀 적어도 되겠다 싶은 것들 여기다 적어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중간중간 보다가 내가 행동 발달을 적을 수가 없어서 담임 교사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행동 발달을 적을 수가 없으니까 교과 특기에다가 좀 기억나는 것들은 적은 친구들이 꽤 돼요. 얘가 얘 이런 면에서 되게 괜찮다라는 것들을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요. 대학별 자율문항은 대학별로 다르니까 이제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개요 짜기 페이지예요. 개요가 뭔지는 다 아실 거고 글 쓰기 전에 이제 계획표를 만드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 글을 쓸 때 개요를 안 짜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도 글 쓸 때 개요를 안 짜고 들어가요. 대부분의 글이 문학적인 어떤 그런 에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쓰니까 우리가. 근데 요 자기소개서는 그 목표가 있는 전략적인 글쓰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글쓰기이기 때문에 개요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 되는 대로 쓰는 거랑 개요를 작성하고 쓰는 거랑은 점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개요를 작성하셔야 되고 첫 번째 칸 1부에서 정리한 생활기록부 주요 내용 중에 1번 문항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적어봅시다. 이거는 1부 생활기록부 거기서 뭐 수상기록 뭐 등등등등 이렇게 쭉 정리를 했죠. 그 중에서 이제 1번과 관련된 것들을 다 적으라는 거죠. 무슨 상 받았다. 무슨 상 받았다. 무슨 수업 시간에 무슨 뭐 어떤 활동을 했고 무슨 뭐 활동을 하고 동아리를 동아리를 하고 등등등 있는 거를 일단 다 적는 거예요. 그냥 제목만 이렇게 다 적어 놓고 이제 이것들을 소스로 해가지고 글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한 게 엄청 많은 친구들은 이런 걸 굳이 안 해도 사실 쓰는 게 되게 쉬워요. 근데 한 게 별로 없다 싶으면은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정리를 해서 글을 쓰셔야 되고 개요를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돼요. 대체로 선생님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 아까가 아니죠. 지난 시간인가요? 아까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자기소개서 1번 쓰는 그 흐름대로 쓴다고 하면은 보통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 방법 내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다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또 방과 후 때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다. 세 번째 단계는 2학년 때 무슨 뭐 동아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다. 네 번째는 당연히 언제 거 나오냐면 이제 저 3학년 때 3학년 때 탐구한 거 뭐 발표하고 뭐 등등등등 한 거 이런 것들을 쭉 적고 한 개 더 적어야죠. 글을 썼으면 맨 마지막에 뭘 적어줘야 돼요? 다섯 번째로 뭐 마무리 뭐 의지 앞으로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천자잖아요. 이 1번 문항이 아마 천자 맞죠? 네, 천자니까 공부 방법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00자 적는다고 치고 마무리 계획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죠? 100자 적는다고 치고 100자 금방 쓰는 거 아시죠? 1학년 거는 뭐 한 200자 적는다. 2학년 것도 한 200자 적는다.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3학년이잖아요? 그러면 3학년 때 거는 한 400자 정도 적는다. 이렇게 하면은 4, 8, 90, 1000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점수를 받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1학년 때부터 내가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줄줄줄줄 적다 보면은 당연히 뒤에 가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적어야 되는 요 3학년 여기에서 이제 그 공간이 모자라는 상황이 오죠. 그러면 이제 이거 글 쓴 거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상담하러 오면 선생님 보고 야 근데 이거 여기가 더 중요한데 여기 너무 조금 적힌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좀 더 잘 짜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1번이고 이제 2번, 3번, 4번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 두시고 4번이 몇 장 더 있을 거예요. 4번은 당연히 대학별로 이제 문항이 다르기 때문에 4번은 몇 장 더 만들어 놨으니까 대학별로 맞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자, 이제 3부 아윌비데 이 책의 제목이죠.
제목 촌스럽다고 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아율비대 여기서는 이제 대학교에 대해서 이제 쓰면 되는 부분인데 방금 선생님 지금 갑자기 막 더듬었잖아요. 방금 저기 나란히가 왔다 가지고 선생님 굳었어요. 순간적으로. 자, 여기는 자, 대학교 분석하기는 대학교에 대해서 그냥 이제 적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대학교 한 개, 두 개 보고 막 이럴 때는 다 기억나는데 나중에 막 대여섯 개 넘어가고 이러면은 내가 뭘 봤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재미 삼아서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쭉 봐두시면 되는 건데, 대충 보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여기다가 이제 로고 그리시면 됩니다. 증명사진 같은 부분. 여기다가 대학교 로고 그리고, 땡땡 대학교, 땡땡과.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학교 인재상. 여기 이제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 학교에서는 어떤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는 이런 학생들을 키우는 학교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런 학생이 될 만한 애들을 뽑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학교 인재상도 되게 중요한데, 인재상은 저기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 원래 여기 이 화면에서 그 대학교별로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를 예시를 들여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16분이야, 지금. 빨리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서두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입학처 홈페이지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부분의 학교가 입학처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입시 요강이 있습니다. 입시 요강이 제일 잘 적혀 있어요. 입시 요강 맨 앞에 보시면은 그 학교의 인재상이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 입시 요강에서도 볼 수 있어요. 거의 다 PDF로 돼 있겠죠? 요거 확인해 가지고 여기다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의 교육 과정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학교에서 뭐를 가르치는지, 내가 들어가면은 뭐 경제학과 하면은 무슨 뭐 회계 뭐에 대해서 배우는지, 무슨 수학에 대해서 배우는지 요거를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학과의 교육과정, 그리고 뭐 특징이라는 거는 뭐 학과별로 특징이 있는 곳이 있어요. 뭐 해외 연수 같은 것들을 뭐 절반 이상을 보내주는 뭐 학과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 두시는 거고, 그럴 때는 이제 당연히 이거는 그 입시 요강에는 당연히 없고요. 학과 소개 자료라는 자료를 찾아보면 돼요. 학과 소개 자료라고 이것도 가보면 대학교 홈페이지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대학교 홈페이지가 있고, 이제 개별적으로 그 무슨 과 홈페이지, 무슨 과 홈페이지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어요. 이 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과가 어떤 과고, 어떤 수업을 하고, 어떤 학생들을 길러낸다라는 게 이제 적혀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 정리하시면 돼요. 혹은 학과 소개 자료, 이것도 역시 PDF, 이 자료를 하나를 보면 다 나오죠. 3학년 교무실 앞에 뭐 이렇게 엄청 많이 꼽혀 있는 자료들이 거의 다 이거예요. 이거랑 요 위에 있는 거고, 입시 요강. 요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 학교에서 안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입시 요강 보시면 나오죠. 요즘 이 대학교 전형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막 골치 아파가지고, 대학교 전형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골치 아파서 뒤돌아서면 까먹고 뒤돌아서면 까먹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잘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뭐 이 학교는 어떻게 뽑는다, 뭐가 몇 퍼센트고 뭐가 몇 퍼센트고 뭐 이런 것들 여기다가 정리를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나의 전략, 뭐 내가 상향인지 뭐 하향인지 뭐 이런 것들이랑 합격 가능성이 있다 없다, 혹은 뭐 몇 년 전에는 몇 점이 컷이었는데 지금은 몇 점이 컷이다, 전반적으로 뭐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든가 쉬워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쭉 정리를 해 두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금 온라인 기간이잖아요. 이때 그냥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심심할 때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하나씩 보고, 계약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찾아갔는데 선생님들이 다 정해줘. 너는 여기 넣어, 여기 넣어, 여기 넣어. 이렇게 정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알아보셔야 돼요. 너무 많은 대학과 너무 많은 전형 방법과 너무 많은 과들이 있어서 직접 하나하나 찾아보셔야 됩니다.
맨날 게임하지 말고요. 이런 거 조금씩 지금 미리 해두세요. 12년짜리 교육과정이잖아요. 12년 동안 공부를 한 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 조금 귀찮아가지고 잠깐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 안 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 좀 미리 이럴 때 온라인 수업하고 막 이럴 때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4부 면접은 뭐 지금 급한 건 아니라서 면접이야 뭐 그냥 나중에 해도 돼요. 그래서 방과후도 나중에 할 건데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좀 워낙 또 온라인 기간이라 시간이 많으니까 미리 해두셨으면 하는 거고, 면접이 점차 지금 사라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생각하셔야 되는 건 아직도 남아있는 학교도 많고요.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대 쪽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국립대일수록 되게 보수적이라서 그런 제도 같은 걸 잘 안 바꿔요. 제일 늦게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같은 것도 제일 늦게 없애고 이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대학명 무슨 대학교 전형이 어떻게 되고 면접 비율이 된다. 뭐 1차에서 뭐고 2차에서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데 2차에 언제 면접을 본다. 그리고 면접 비율은 몇 퍼센트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적으시고, 면접 방식 뭐 학교별로 다르죠. 뭐 1대1로 하는 데도 있고 1대 다 막 여러 명이 하는 집단으로 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명 그냥 원탁 테이블에 앉혀놓고 니네들끼리 토론해 이런 데도 있고. 20분 넘어갔어요. 또 20분 넘어가니까 자꾸 마음이 급해져서 말이 빨라지는데 힘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경향, 특징,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건데, 요 면접 기출문제는요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되는데 저기서 찾는 게 제일 편해요. 그 UA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어디더라, 대학 정보 게시판 있거든요. 대학 정보 게시판에 대학별 고사 기출문제라는 게시판이 또 있고, 이 게시판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라는 파일이 학교별로 쭉 올라가 있어요. 이 파일에 들어가면은 이제 면접 기출문제가 있고, 이 기출문제에서 뭐 문제가 뭐였고 물어보려고 하는 게 뭐였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답은 이런 관점에서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다 있어요. 면접은 정답은 없으니까. 근데 대충 이렇게 원하는 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고 이제 기출문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넘어가면은 기출문제랑 예상문제에 대한 답변 개요를 짠다는 거는 천천히 그냥 생각날 때, 그러니까 아직 원서 접수하려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 기출문제들 막 몇 개 뽑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과에서 내는 문제들이 이제 대충 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제가 뭐였고 출제 의도가 뭐였는지, 그리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건지를 그냥 평소에 머릿속으로 조금씩 생각을 해두면 막상 가서 이제 내가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평소에 조금씩 해두시라라고 해서 답변 개요를 간단하게, 뭐 정답을 쓰라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처음에는 서론에선, 본론에선, 결론에선 이렇게 여기 대답을 하겠다라는 그림을 머릿속에 평소에 그리시라고 페이지를 만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자, 활용하기에 따라서 되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남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여학생들은 뭐 이런 거 없어도 사실 뭐 막 적는 것들을 좋아하고 이게 꼼꼼하게 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남학생들은 대충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막 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평소에 미리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두시면 좋겠다는 게 이제 선생님 바람이고요. 또 24분 넘어갔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진도 나가야죠. 고생하셨습니다.